윤석열과 김건희를 접견한 심평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한동훈 얘기도 했었죠. 네, 한동훈이 어쩌면 그럴 수 있겠냐고 한탄하면서 그가 그렇게 배신하지 않았으면은 그의 앞길에는 무한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을 거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무한한 영광이 뭔데? 뭐가 무한한 영광이에요? 일단 대통령은 자기가 통일 대통령 해야 되니까 그건 그 안 할 다음? 거고. 무한한 부를 얘기하는 거야? 뭘 얘기하는 거야? 장기 독재를 꿈꾸고 지금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려요. 어떻게 무한한 영광이라는 표현을 해요? 근데 문제는 방금 속보가 또 떴습니다. 김건희가 나 한동훈 얘기 그렇게 한 적 없는데 심평 뭐야? 심평 왜 저래? 이런 얘기를 지금 했다는 거예요. 기사에 방금 또 떴어요. 김건희 근데 무슨 뭐 페북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바로 어떻게 반박을 하지? 언론 플레이를 옥중에 가서도 해. 미친 거 아니냐고 진짜. 그러면서 심평 변호사가 김 여사의 모습, 김건희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했죠? 너무나 수척하여 앙상한 뼈대밖에 남지 않는 김 여사를 남겨두고 나는 아직 염천의 따가운 햇살에 덮인 남부구치소를 홀로 조용히 떠났다. 이런 글을. 진짜? 아 진짜? 소설 썼어? 왜 변호사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우리 김건희 측근 변호사들은 다 뭐 하나씩 부수입이 있나 봐. 저번에 뭐 의사 얘기했잖아. 네. 죄송한데 상태가 안 좋아서요. 최지우 변호사인가? 상태가 안 좋아서요. 여기서도 앙상한 뼈대밖에 남지 않은 거 뭐 이렇게 묘사를 해. 그리고 뭐라고요? 염천의 따가운 햇살에 덮인 남부구치소를 홀로 조용히 떠났다? 장난하나 진짜. 김건희 절대 죽을 사람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 윤석열이 살 수 있지 않을까? 이거에 대한 말뜻 어떻게 해석하세요? 내가 죽어야 남편이 살 수 있지 않을까? 윤석열 죽이고 싶다. 그걸 어떻게 하면은 고상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서 앉자마자 얘기를 했겠죠. 그렇죠. 윤석열 죽이고 싶다. 열심히 해야 되는데 왜 안 버텨? 더 버텨. 끝까지 버텨라.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나온 글일 거 아니에요. 이게 가스라이팅입니다. 안 죽을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 안 죽어요. 저는 윤석열한테 끝까지 버텨라 이런 말도 왜 플라이츠 부소장이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윤석열에게 인권 침해에 대한 사건이 있으면 미국이 우려를 할 거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때 한창 김건희 특검이 강제 인치, 강제 네. 이걸 막 하려고 했었단 말이죠. 나와야지. 수사 받아야 되니까. 근데 더 끝까지 버텨야지. 끝까지 버텨서 플라이츠 부소장이 그런 말을 할 때 뭐 팔만 빠질 게 아니라 어디 의자째로 들려가지고 머리가 좀 부딪힌다거나 멍이 든다거나 어디 함몰된다거나 이러면은 그 구세력들이 결집할 거 아니야. 왜 끝까지 못 버텼어? 이런 말인 겁니다 이게. 하지만 윤석열은 쫄보여서 팔 빠질 것 같아요 하다가 이제 못한 거지. 아 진짜. 네, 어제 저녁에 민주당 지도부랑 이재명 대통령이 만찬 회동을 가졌는데요. 거기서 이제 수사 기소 분리 대원칙을 추석 전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기로 하고 후속 조치는 정부가 만반의 준비를 거쳐서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공소청과 중수청 등 기구 신설을 위한 뭐 개별 법안들은 당정의 협의를 거쳐서 차차 하지만 어쨌든간 수사 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 정부 개정안은 9월 26일까지 통과를 시키겠다는 얘기를 지금 발표를 한 거예요. 참 다행이죠. 다행인 겁니다. 어쨌든 민심을 들었다는 뜻인 건데 불안하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이 속속들이 조금씩 검찰 개혁에 반하는 민심을 반하는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불안하다라는 건데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최근 대통령실과 정부 쪽에서는 검찰개혁 입법을 속도전으로 추진했다가 작은 혼란이라도 생길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보도한다. 역풍이 도대체 어디서 분다는 거죠?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 정부를 밀었던 그 응원봉, 빛의 응원봉들이 검찰개혁을 바라보고 새 정부를 건설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반할 때 역풍이 부는 거지 검찰개혁을 속도전으로 추진하다가 역풍 불까봐 친윤검찰 추진하지 않아가지고 역풍 불까 이게 아니에요. 이런 뜻이. 정교하고 빠르게 하면 되는 거죠. 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할수록 국민들이 아직도 당내에 수박이 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수박이 친명이네 반명이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민심을 듣냐 아니면 민심을 배반하냐로 수박이라는 상징적인 얘기를 쓰는 거거든요. 네. 국민들이 얘기하는 빠른 검찰 개혁은 속도도 빠르게 내고 정확하게 민심을 대변해서 친윤 검찰들을 숙청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 개혁안을 마련하라는 거죠. 여기에 반했을 때 정말 국민들의 역풍이 부는 겁니다. 이거를 꼭 생각을 해야 되고 저는 이 조국과 윤미향을 마녀 사냥하고 윤석열을 당선시키고 관봉권을 분실시켰는데 남부지검이 이런데도 이런 검찰을 두고 속도 조절론을 얘기하는 게 잘 이해가 사실은 안 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약간 이렇게 유화된 태도를 보이면은 정치 검찰들이 개길만 하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춤할 때, 우유부단할 때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다를 때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그 틈 사이로 극우 세력들이 윤어게인 세력들이 목소리가 높아지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냥 밀고 잘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이 얘기부터 좀 먼저 할게요.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 정책전문위원으로 있는 김필성 변호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재명 변호했던 변호인으로도 유명하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 페북에 이런 글들이 올라왔거든요.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오후부터 조금 전까지 연속 회의를 하고 와서 집에 들어와 맥주 한 캔을 땄는데 오늘은 꼭 한 잔 해야겠습니다. 그냥 속이 탑니다. 관련이 안 되어 있다면 속 편하게 비판이라도 할 텐데 그럴 수도 없고 조금 지나면 공개될 내용이기는 하지만 공개되었을 때 영 이상한 쪽으로 결론이 나 있다면 또는 결론은 그럭저럭 괜찮게 났는데 정치 논리로 다시 엉망이 된다면 그러면 더 이상 구경만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검찰개혁 논의를 하는 정책 전문위원인 변호사가 지금 페북에 적은 거예요.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면 국민들은 불안하다라는 거죠.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지 않게끔 올바른 방향으로 검찰 개혁을 나가야 되는데 지금 민영배 의원이 방금 글을 하나 올렸어요. 이런 글을 올렸는데 방향은 분명합니다. 주권자 시민의 눈높이에 맞춥니다. 개혁을 통해 억울한 시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검찰 개혁은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도 세심하게 살피며 올곧게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글을 방금 또 올렸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민주당과 정부가 올곧게 가속 페달을 검찰 개혁을 통해 밟을 수 있게끔 이번 집회 구호 다시 좀 바꿔서 들겠습니다. 김건희 검찰, 정치 검찰에 대한 분노를 얘기하기 위해서 검찰청을 해체하라. 국힘당을 해산하라. 광화문역 3번 출구 저녁 6시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올바른 가속 페달 밟을 수 있게끔 주권자 국민이 광장에서 검찰청 해체의 목소리 더 높이 들도록 하겠습니다. 꼭 많이 나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재명 정부가 첫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네. 6월 말에 발표했어요. 네. 6월 27일. 그래서 흔히 6.27 맞아요. 대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최근에 어떤 뉴스들이 나오고 있냐 하면은 어. 6.27 대책에 후폭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전세 월세가 가속되고 있대요. 올해 월세 거래량이 100만 건을 돌파했다는 뉴스가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가짜 뉴스다. 가짜 뉴스다. 6.27 대책 후폭풍으로 전세가 월세로 가속화되고 있느냐? OX, X. X. 오케이. 일단 저걸 들으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왜 무섭죠? 우리는 월세가 싫어요. 그건 맞아. 그래서 다들 좀 조금이라도 안정적인 전세로 그래서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보증금이 오르지 않는 걸 전제했을 때. 그렇지. 그리고 네. 차라리 대출 요즘 제가 아마 오늘 1시간짜리로 준비해왔었는데 나중에 얘기하고 그거는 전세자금 대출 정책을 많이 펴가지고서 네. 정부에서 차라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내는 게 월세보다 현금 흐름이 가볍단 말이에요. 그러네. 우리 맞아, 그러잖아. 맞아.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 네, 그래서 월세보다는 전세로 가서 전세가 좋단 말이야. 네. 근데 전세가 없어지고 월세가 와 너무 무서워. 어. 게다가 이게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 때문이라고 이재명 정부 진짜 제대로 하는 거냐? 지금 이걸 노리는 거예요. 네. 자, 저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난 1월부터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7월 30일까지입니다. 까지의 그 월세 계약 데이터를 보니까 네. 우리가 확정 일자를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전월세 그 계약하면은 네. 그 데이터들이 모여서 그걸 이렇게 발표하는 기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법원입니다. 네. 그 데이터를 보니까 네. 1월부터 7월 31일까지 올해 네. 기준을 보니까 거래량이 100만 건을 돌파했대요. 어. 야, 이 같은 기간 100만 건을 돌파한 건 우리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어. 그리고 그 비중이 그러니까 제일 밑에 네. 소제목입니다. 소제목 두 개 얘기하는 거예요. 야, 60%를 넘은 것도 올해가 처음이라는 네.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그래서 그 원인이 6월 말에 발표된 6.27 대책이래요. 이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자, 봐요. 1월부터 7월까지의 누적 데이터를 놓고 그 원인이 6월 말에 발표된 이게 뭐야? 6월 말에 발표된 정부 대책 때문이래요. 1월부터 5월까지는 6.27 대책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답. 그러네. 와, 근데 이렇게 기사 헤드라인에 속는 거구나. 이게 아구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건 중학생이 조금만 시간 가지고 문제점 찾아봐 해도 찾을 수 있어요. 아, 없어요? 그러네. 말이 안 되죠. 올해만 월세 계약이 튀었느냐?
네. 근데 2021년에서 2022년이 10% 포인트 정도 그러네. 저게 튄 거예요. 저게 튄 거죠. 그 뒤로는 10% 포인트 정도 오르는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그 정도까지는 없죠. 그럼 2024년부터 저들이 말하는 1월부터 7월 누계 지금 몇 퍼센트 포인트 튀어요? 한 3%? 그렇죠. 지금 저게 튄 거예요, 안 튄 거예요? 안 튄 튄 거예요. 거예요. 튄 건 어디 있다? 2021년에서 2022년에 있다. 그렇죠. 저 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럼 아구를 맞추자면 저때 무슨 일이 있었냐를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쵸. 자, 일단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게 네. 저 원인을 하나를 그냥 하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은 정확하게 봤을 때 과학적이지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왜 그런지는 제가 예전에 복잡계 이론을 설명했던 것들에 대해서 비춰보면 되겠고 네. 자, 하지만 주요한 문제는 있다고 우리가 짚을 수 있어요. 저때 무슨 문제 있었다? 전세 사기 문제 터졌을 때예요. 저때 난리 났었을 때. 아 댓글에서 다 나오네요. 저때 전세 사기 문제가 최초로 이제 외부로 드러나고 그러네요. 젊은 세대들 전세 사기 두려워 월세를 선호한답니다. 이거 정답. 우리 선생님 다 똑똑하시구나. 저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 피 같은 젊은 친구들 맞아. 그 유명을 난리할 때였어요. 아, 땅제 선택을 할 때였어요. 그때가 저때가 어쨌든 배경지식을 너무 하면 끝도 없으니까 어쨌든 그러네.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제가 지금 설명을 하는 게 시점적으로 타당한 설명입니까? 아니면은 지금 6.27 대책 때문에 저게 튀었다고 말하는 게 당연히 대표님이죠. 그쵸. 그래서 제가 대신 공부하고 학습해서 정리를 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니까 항상 이 방송을 보시라. 하지만 문제가 있다. 저는 화가 많다.